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투 중 하나인 공림대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7세기 당나라의 강력한 침략에 맞서 고구려가 펼친 웅장한 저항의 역사입니다. 고구려는 어떻게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뛰어난 군사 지도자들의 활약과 그들이 펼친 전술적 승리에 있습니다. 7세기 중반 당나라는 동아시아의 최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당의 태종 이세민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자 했고 그 목표 중 하나가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고구려는 이 시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신라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당나라의 거대한 군사력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두 강국 사이에서 국가의 존망을 걸고 투쟁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당의 태종은 여러 차례 대규모 원정을 조직했습니다. 그는 고구려를 멸망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이러한 당의 침략을 여러 번 격퇴하며 국가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공림대첩은 645년 당의 태종이 주도한 고구려 침략 중 하나의 대표적인 전투입니다. 공림은 고구려의 남쪽 지역, 현재의 만주 일대에 있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은 고구려의 남서부를 방어하는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당군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당의 군대는 거대한 규모로 조직되었습니다. 수십만의 병사들과 함께 최신의 무기와 전술을 갖춘 당군은 고구려를 압도하려고 했습니다. 당의 장수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고구려를 쉽게 격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지휘관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어려운 지형을 활용하고 뛰어난 전술로 당의 대군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공림 일대의 산악 지형은 고구려군에게는 유리했지만 당군에게는 불리했습니다. 공림대첩에서 활약한 고구려의 명장들은 매우 뛰어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정확한 역사 기록에는 특정 장수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고구려의 장군들은 이 전투에서 놀라운 전술을 펼쳤습니다. 고구려의 지휘관들은 먼저 지형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공림 일대의 복잡한 산악 지형, 계곡, 숲 등을 모두 파악하고 이를 군사 전술에 활용했습니다. 이는 고구려 군대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군은 거대한 규모로 진군했습니다. 많은 수의 병사들과 무거운 장비들을 가지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고구려군은 산악 지형에 익숙했고 빠른 기동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명장들은 매복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당군이 좁은 계곡이나 산길을 지날 때 측면 공격을 가하기 위해 정교한 배치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고구려군은 보급선을 끊는 전술도 구사했습니다. 당군이 멀리 떨어진 본국에서 물자를 공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술이었습니다. 645년의 전투는 당군의 막대한 손실로 끝났습니다. 당의 태종이 주도한 여러 차례의 침략 중에서 고구려는 여러 번 당군을 격퇴했으며 공림 지역도 고구려의 통제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전투의 과정을 살펴보면 고구려군은 처음부터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당군을 기다리지만 않았고 때로는 주도적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는 당시 고구려의 군사력이 여전히 강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군의 장수들은 점차 고구려의 저항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십만의 대군으로도 고구려의 작은 거점을 점령하기 어려웠습니다. 고구려 병사들의 용맹함과 그들의 지휘관들의 뛰어난 전술이 당군의 진격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특히 고구려의 군대는 각 거점마다 강력한 저항을 펼쳤습니다. 산성을 중심으로 한방어 전술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당군이 산성을 포위했어도 쉽게 함락시킬 수 없었고 오히려 긴 포위전으로 인해 당군 자신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림 지역의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당군의 측면을 공격하고 보급로를 차단하며 야습을 감행하는 등 여러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작전들은 모두 뛰어난 군사 지도자의 계획 아래 실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645년은 당의 태종이 가장 대규모의 고구려 침략을 단행한 해입니다. 당은 육상군과 해상군을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큰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의 태종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이는 당의 태종이 얼마나 고구려 정복을 중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이러한 대규모 침략에도 항전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들에서 고구려군은 뛰어난 전술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산악지형을 활용한 전투에서 고구려는 당군에 비해 월등히 유리했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의 지도층은 국가존망의 위기에서도 강인한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왕부터 장수, 일반 병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 단합했습니다. 공림대첩만이 아니라 이 시기 고구려와 당나라 사이에는 여러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안시성 전투, 강서 전투 등 여러 곳에서 고구려는 당의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이러한 전투들에서 활약한 고구려의 명장들은 각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떤 장수는 해전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고 어떤 장수는 산악지형에서의 기동전을 잘했습니다. 또 어떤 장수는 산성 방어에 탁월했습니다. 고구려의 군사 전술은 점점 세련되어졌습니다. 당나라와의 반복된 전쟁 경험을 통해 고구려의 장수들은 더욱 효과적인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고구려의 군사과학이 매우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당나라와의 전쟁은 20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이 긴 전쟁 기간 동안 고구려는 여러 번의 당의 침략을 격퇴했습니다. 공림대첩과 그 시대의 고구려 당나라 전쟁은 한반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전쟁들은 고구려의 강대함을 보여주며 고구려인들의 저항 정신을 증명합니다. 비록 고구려는 결국 668년 당나라에 의해 멸망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뛰어난 군사 능력과 저항 정신은 한반도 역사에 길이 남을 영광입니다. 공림의 명장들과 그들이 펼친 전술은 오늘날까지 군사 역사가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정신적 유산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